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밤인데도 불구하고요. 뉴스들이 오늘 제법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맨 먼저 유동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이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우선 대야 공세를 보면은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좀 취약자 계층, 취약층 이런 데서는 굉장히 온건한 그야말로 포용하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강하고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대별이 된다. 저도 그랬잖아요. 요즘 들어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제대로 직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논평하는 거하고 일반 언론 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논평하는 거하고 차별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가지고 뭐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으니까 제 방송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 또 제가 혹시라도 또 뭐 실수하는 거 이런 것 꼭 잘 한번 짚어주셔야 여러분들이 균형된 그런 이 감각과 지식과 이 판단으로 현 정국을 대내외 정세를 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요즘 들어서 제대로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는 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문화일보에서 그걸 또 보도하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과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결적인 측면, 서로 상반되는 측면, 요 행보를 또 분석했는데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임종석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이는 오늘 또 내가 절대적으로 다른 데는 갈 수 없다. 예, 성동감을 고수한다. 그야말로 이 사직생의 각오로 아주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고요. 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거기는 이미 전략공천중 이미 정해져 있어. 왜 그래? 딱 이러한 반박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 명문정당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이 인식 완전히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친명 쪽에서는요 이러한 입장에 조금도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문 쪽에서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거꾸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칼은 누가 쥐고 있느냐?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이 쥐고 있다. 요거를 친문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최재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종석을 갖다가 제껴버리면 이번 민주당은 선거에서 대패한다. 이러한 이 강성 경고까지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통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제1시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했는데 15일 날 거기에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나고 그 충돌하는 요 지점과 관련된 자료 화면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강진구의 강한 반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추가적인 내용도 이런 게 덧붙여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덧탐사가 망신도 당했지만은 참 이 덧탐사다운 행보를 하다가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죠. 예. 자, 이 정도 이 뉴스를 가지고 따끈한 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교통사고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경찰서가요, 이 공소권 없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혐의가 둘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 해프닝.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이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음모론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 유동규 본부장이 가만히 갔는데 왜 대형 추락이 와서 봤냐?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모론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작년 12월에 있었던 거죠. 밤 8시 30분경에 의왕에 있는 그 봉단 과천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봉당 방향으로 지금 이제 월암 IC가 있는데요. 그 인근에서 유동규 씨가 탑승하고 있는 SM5 승용차하고 8.5톤짜리 화물차가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억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그때 3차선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록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유동규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냥 꽝 충돌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유동규 본부 차량은 유턴을 하면서 팽 돌아가지고 이게 이제 섰어요. 그러다 갖고 상대방에서 또 차도 안 오고 맞은편에서 그러는 바람에 아주 이 천재일우의 그 행운을 건진 것인데, 그래서 이제 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냥 병원에서 좀 며칠간 이 치료로 받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이것 때문에 재판도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이제 두통하고 이제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자, 그런데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음모론은 전혀 없었고 유동규 본부장의 차량이 이 추록보다 1.8초 정도 늦게 이 차로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늦게 들어온 차가 책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차량, 화물 차량은 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가 유동규 본부 차량을 갖다가 고의로 충돌했다, 이런 음모론이 이제 싹 다 그 의미가 없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찰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거는 고의성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조사를 종결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음모론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요,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는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이 대표를 비교하는 이런 이 기사들을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 차별점이랄까요?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차별되는. 그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그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부드럽게.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범죄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약한 범인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인한 거, 이거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라. 그게 저의 소신이고 저의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해 범인이 이거 사라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는다. 요게 현실적으로 형사 정책으로,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이렇게 딱 이게 돼야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하지. 상대방을 살해해놓고서 자기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딱 살인을 하는 이 살해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강에는 강내로, 약에는 약. 그래서 강강약약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가 바로 최근에 말이죠. 청년 준비 자립,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이제 이 행보를 가졌는데, 요게 이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제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이에요. 자, 여기에 가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을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릎을 꿇고서 이 청년 앞에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본인이 또, 필요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은평에 있는 다다름 하우스인데요. 청년 자립 준비학교 시범 설치.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날이요, 이게 아까 그분이 이제 유태호 다다름 공간 매니저인데, 이 대화를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유 매니저하고 대화 내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청년 자립 준비 학교를 도입해서 퇴소 전에 금융, 주거, 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하고 마음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번 설 때 아주 또 히트친 건데요. 자, 본인이 선물을 안 줘도 충분히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저명 인사, 그렇죠? 주한 외국 대사, 이런 분들에게 주는 선물비가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를 그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 선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불우한 어려운 서민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7만 1,000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2,000장은 직접 리어카를 끌면서 운반을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후드티라든가 청바지와 같이 평소 캐주얼한 차림으로 또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또 일반 시민들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스스럼 없이 셀카 요청도 모두 받아주는 이런 아주 친서민 정책, 그러죠? 아주 스킨십을 아주 적절하게 잘하는 이런 이제 행보를 보여왔는데, 반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하더라도 비대위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공천은 대장동 공천이다. 정진상의 옥준 공천이다. 자, 그러면서요. 아직도 과거에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전통 있는 민주당 공당을 좌우하냐. 이재명이가 공천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이름도 모른다.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이가 알고 정진상이 아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천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객관식 질문지를 제공한 거예요. 그 1, 2, 3번 중에 한번 골라봐. 다 이거거든요. 그 1, 2, 3번 나온 말은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우리 여권을 공격할 때 썼던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만 원어치 과일 구매에 대해서 1번은 나 안 먹었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은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치고 내 제사상 대신에 내 제사상 대신 차려달라 한 건 맞는데 나도 이래도 된다. 그리고 3번은 과일도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가 먹었다. 이렇게 해서 꼬집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13일 비대위에서도요. 이재명한테 이 헬기 이 특혜와 관련해서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느냐. 왜 굳이 헬기를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한번 여기에 답하라. 그래서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는데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아주 마지막 코너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투트랙. 강에는 강으로, 약에는 약으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지지층, 본래의 골수 집토끼들은 결집하면서도 지금 중도층,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민층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그래서 중도층에 대한 호감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강공 이미지 속에서도 이 약자층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따뜻한 인간적인 정, 그렇죠? 그리고 진실된 이 지원, 그렇죠? 요런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그래서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이재명이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별적 행보를 분석한 기사가 되겠는데요.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과의 이 스타일은 정반대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우선요 현장 행보를 보더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컨대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또 그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간담회 하는 그 내용도 스타일도 다르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본인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번에 지난 14일 날이요. 14일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격준비 청년을 위한 학교 설립 그리고 법 제정 이런 걸 약속했는데 은평구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때 청년 10여 명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면서 2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그동안 내가 말을 많이 너무 했구나. 정책에 손을 갖고 참 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주 친절미를 보였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이재명은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0년 장기대출 그리고 지역화폐 1조 편성 이런 지원책을 제시해 놨고 그리고 모두 반전을 마친 다음에 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이 듣는 거. 그리고 이제 40분 남짓한 행사가 끝나갖고 기자들이 모여들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 그러고서 4분 정도만 즉석 백브리핑만 하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들 대하는 거, 이건 뭐 유명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끝까지 뭐 질문하라고 그러고 끝까지 대답하고. 딱 그 이재명이는 엉뚱한 동문서답도 많이 하잖아요. 가능하면 기자들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1회 정도밖에 안 만나는. 그래서 이걸 보고 한 위원장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재명이는 좀 신중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신중형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 도망가는 거. 현장 기피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기자들이 물으면 맨날 사법 리스크 얘기하잖아요. 재판 얘기하고 수사 얘기하고 그리고 공천이 사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보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 도피, 현장 기피 이런 스타일이다. 신중형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거를 좋은 단어를 썼어요. 신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노. 자, 그런데요. 이 정치 컨설턴트의 경우에 유승찬 컨설턴트는요. 한 위원장은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대중성과 좋은 이미지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대선을 2번 뛰었기 때문에
외부 일정에 공들이기보다는 내부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그러면 당내 소통에서는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떠냐? 당내 소통에서도 서로 이제 상반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불출마 문제라든가 컷오프 문제, 또 이 험지로 재배치하는 문제, 이러한 민감한 공천 실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고 조심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뛰어든다 이거예요. 뭐 본인이 직접 전화 거잖아요. 문학진, 이종걸, 예. 그다음에 저 인재근 직접 현장 딱 부딪히는 거. 자, 이거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한핵관이라고 불리는 장동혁 사무총장을 내세워서 악역을 담당하게 한다 이거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지금 원희룡, 그다음에 또 특히 김종률, 이거 현장에서 딱 공천 주는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성태 지금 컷오프 될 때에도 직접 연락을 하거나 직접 위로하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본인이 직접 끼어드는데 그만큼 비명과 친명과의 싸움도 크고 그리고 친명과 찐명과의 싸움이 크니까 이거를 밑에 실무자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은 없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본인이 직접 안 하면 싸움이 나가지고 내부 분란이 터졌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논란에 휩쓸리고 이게 결국은 본인한테는 이제 본인 이미지 관리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 관리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본인이 조용하게 하려고 몰래 전화해갖고 달래고 그러지만은 이게 결국은 언론의 폭로가 되면서 후폭풍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이런 스타일이 결국은 사랑과 논란만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는요, 이 보도가 굉장히 아주 이재명이를 뭐 미화시키는 것까지는 않지만 제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걸로 조금 결이 많이 달라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뭐 저하고 뭐 비슷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깔끔한 걸 추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뭐라 그럴까요? 여기 부딪히고 이런 거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이재명도 반대죠. 이재명은 왜 이게 이렇게 대표가 직접 뛰어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내부 균열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석이라는 게 뭐 다양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강진구 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구 기자 관련해서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할 때 쫓겨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16일 날, 지금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의정부 제1시장. 이 간담회한 장소가 어디냐면 번영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번영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니까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시민들 그리고 우리 보수 유튜버한테 비판을 받고 현장을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이제 봉변을 당한 거죠. 이런 인간이 무슨 기자입니까? 자, 그래서 그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제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할 때 그 아주 뭐 엄청나게 뭐 한동훈 한동훈 뭐 이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60대 그 여성 2명이 넘어져가지고 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의정부 제1시장에 방문한 이 자료를 여러분께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강진구 기자 관련 이 자료 화면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황경구 시사 파이터 유튜버죠. 이 황경구 유튜버에서 나온 영상 이 자료 화면을 지금 도하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의정부 제1시장을 때 그 분위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 환영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예. 자, 이제 은사까지 이제 만나게 됐고요. 예.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언제 했냐면, 요게 이제 강진구예요. 강진구. 여러분들 강진구 얼굴이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제1시장에서, 의정부 제1시장에서 망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걸려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간 거가 강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돌아서,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망신을 당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갔느냐. 이게
그 시장, 제1시장 번영의 사무실을 방문하려다가 의정부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우현장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한테 야단을 맞고 쫓겨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박수치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재진이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 그런데 그 입구에 말이죠. 한 남성이 강진구한테 아니 도대체 어디 매체 기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강진구가 더 탐사다 대답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더 탐사 안 돼. 사전에 취재실장을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모여있던 상인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더 탐사가 왜 왔어? 더 탐사 나가라. 예. 너는 가짜뉴스만 하는 사람이잖아. 기자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진구가 들어가라고 할 때 사무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강진구가 민생 현장인데 무슨 기자가 신청을 받아서 취재를 하나? 왜 취재를 막는가? 황당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내 앞에서는 내 앞에 설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정부 시장에 있는 그 시장 상인들 시민들이요. 계속해서 야유를 보내고 일부는요. 이 강진구 옷자락을 잡고서 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진구가요. 떠밀리듯이 발걸음을 돌려서 시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미 2021년도 8월 달에 한동훈 위원장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제기해서 이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강진구. 그리고 2022년도 11월 달에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아파트 세대 현관 입구까지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 앞에 노인 택배 상자를 지적이고 또 거기다가 칼도 놓고 가고 굉장히 우협적인 그런 그 시비를 불법 행위를 한 인간이 바로 강진구 더 탐사 기자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말이죠. 대부분의 이러한 혐의가 이런 취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처벌을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게 패소한 게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재 활동의 자유 보장도 좋지만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은요.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권 보장.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술집, 청담동 의혹, 그 다음에 아파트 앞에 칼 갖다 놓고, 예? 그 몰래 쳐들어가고, 이런 거를 취재 자유로 보장해? 취재도요,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거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취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권이 이 취재의 자유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인식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고 너는 안 돼. 딱 액세스를 갖다가 거부하는 이런 시민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